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문장은 철학의 시작이자 인간이 평생을 두고 풀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남긴 이 말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별자리의 움직임을 탐구하고 바다의 깊이를 측정하고 눈앞의 기술을 익히며 더 큰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이 인간을 진짜 인간답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삶을 관통하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던 그 문구는 신탁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신에게 무엇을 묻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알라는 말, 세상의 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서 질문하라는 말. 그 메시지는 고대의 돌벽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도 새겨져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과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온 세상의 소식을 알 수 있고 검색창에 무엇이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검색할 수도 쉽게 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빈 듯 느껴지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을 쫓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더 많은 돈을 원하며 더 큰 명성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문득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진짜 원하던 것일까? 자신을 모른 채 달려온 길은 결국 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삶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고 유혹 속에서도 방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후킹이 됩니다. 세상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도전. 남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초대.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지친 사람, 그리고 성공했음에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 그들에게 소크라테스의 한마디는 마치 번개처럼 내리꽂힙니다. 너는 너 자신을 알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 오늘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쁨과 슬픔의 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당신이 두려워 도망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은 철학자의 책 속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한마디가 오늘의 당신에게도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나의 삶,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 그곳의 입구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문구입니다. 사람들은 신탁을 받기 위해 신전을 찾았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었고 운명을 바꾸고 싶었으며 신이 내려주는 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신전은 먼저 인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에게 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순히 자기소개를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인간이다. 너의 본성과 너의 한계를 알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문구를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지혜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무지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두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그의 철학은 끝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탐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라는 의미. 둘째, 자기 내면을 탐구하고 본질을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 말은 강한 경고였습니다. 신들의 세계를 넘보지 말고 인간의 본분을 잊지 말라는 것.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공동체 속에서 책임을 다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개인의 내면으로 끌어왔습니다. 너는 정말 내 자신을 알고 있는가? 너의 욕망과 두려움,
내가 진짜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는 대화 속에서 사람들을 흔들었습니다. 권력자에게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물었고 장인에게는 기술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답하려 했지만 곧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식 아이러니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짜 지혜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결국 자기 한계의 인식과 자기 내면의 탐구, 두 가지 축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정보를 검색하면 무엇이든 알 수 있는 시대, 우리는 더 똑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불안한지, 나는 왜 남과 비교하는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알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아는 순간 외부의 시선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결국 자기 성찰을 통해 자유에 도달하라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은 여전히 도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탁처럼 정답을 찾아 헤맵니다. 책에서, 인터넷에서, 타인의 말에서 답을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은 내 안에 있다.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순히 자기소개를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욕망과 두려움, 기쁨과 슬픔을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알아.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쉽게 흔들립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 선택을 했느냐라는 물음에 머뭇거립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표면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인식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음에도 자신을 믿지 못해 주저앉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망에 끌려가다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계 속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꺼내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운 철학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렸습니다. 링컨은 평생 우울과 싸우면서도 그 약점을 인정했기에 더 겸손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간디는 자신이 가진 힘이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에 있음을 깨달았기에 역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힘은 바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기 인식을 잃은 삶은 거대한 바다를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목적지에 다다른 것 같아도 결국 방향을 잃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대로, 남들이 정해준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과 불안뿐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성공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를. 소크라테스가 던진 이 한마디는 결국 삶의 주도권을 내 안으로 되찾으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이 정한 길을 따라갑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삶, 남들의 칭찬. 그러나 자기 인식이 없는 성공은 공황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삶은 설령 외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여도 내면에서부터 충만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곧 너의 삶을 내가 선택하라 는 말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은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당신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 어떤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메시지는 고대 그리스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인식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의 성공, 누군가의 행복, 누군가의 화려한 삶이 쏟아집니다. 그 화면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묻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나는 왜 항상 부족하게 느껴질까? 이 질문들은 나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현대인은 남들이 정해주는 기준 속에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이 기준에 맞추다 보면 어느새 스스로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내가 이걸 정말 원했던 걸까? 아니면 남들이 원한다고 해서 따라온 걸까?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기 인식을 놓친 것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속도의 사회입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성과를 내야 하고,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성찰은 사치처럼 느껴지고 자기 질문은 불필요한 고민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멈춤이 없기에 방향을 잃은 채 속도만 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내면의 공허함을 토로합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퇴근 후 혼자 있을 때는 깊은 허무감에 빠집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 방황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식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초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소음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뉴스, 광고, 타인의 목소리, 온라인 댓글, 그 수많은 소음이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덮어버립니다. 결국 내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외부의 의견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명언은 바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남의 목소리에 묻히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추고 진짜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초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비극은 실패가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얻었지만 그 끝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허이자 불행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더 깊은 자기 인식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내 마음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것. 나는 무엇을 원하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질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순히 자기 이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변화를 이끌고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과 욕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에 휘둘리고 욕망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두려움의 뿌리를 알기에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욕망의 본질을 알기에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서 얼굴을 확인하듯 성찰을 통해 마음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실패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을 아는 사람은 실패를 다르게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패는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기 성찰은 인간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줍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쉽게 남을 탓합니다. 분노를 남에게 쏟아내고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은 갈등 속에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 걸까? 그 질문은 타인과의 관계를 바꾸고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찰은 또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버리고 명예를 얻기 위해 행복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아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평화를 택하고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양심을 따릅니다. 이 변화는 작지만 강력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 서서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해지고 그의 말은 깊어지고 그의 선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가 뿜어내는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그들 또한 변화를 꿈꾸게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결국 삶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성찰 없는 성장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지만 성찰을 바탕으로 한 성장은 바위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쳐도 그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을 더 쌓는다고, 지식을 더 모은다고 자동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성장은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이 한마디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장 깊은 울림을 줍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 우리는 똑똑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합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고 남의 시선을 좇으며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아는 순간 삶은 달라집니다.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에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하는 순간 이미 당신의 삶은 성찰과 성장의 길 위에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가장 위대한 철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성찰이 쌓일 때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하고 의미 있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고대의 명언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붙잡아야 할 삶의 나침반입니다. 여기는 인생 명언입니다. 당신의 하루의 울림과 영감을 전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